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각종 연말 모임이 많아지는 때입니다. 모임이 잦다 보니 가족들에게는 소홀해지기 쉬운데요. 그래서 자연의 차림표 제철 밥상에서는 크리스마스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홈파티를 준비해 볼까 합니다. 홈파티 어떻게 하냐고요? 자, 지금부터 즐길 준비만 하시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세트장 보세요. 다 색상이 지금 붉은색과 등등의 다 분위기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무시 오늘의 이제 홈파티 메뉴가 뭐냐면 제철 시래기를 이용한 시래기 닭볶음탕. 오, 닭볶음탕에 시래기가 들어가니까 네. 특색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뭐 시래기 같은 경우를 볶음이나 나물로만 드시지 마시고 좀 색다르게 닭볶음탕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저와 함께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 닭볶음탕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거 먼저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이렇게 이제 손질이 된 닭을 끓는 물에다 한번 살짝 삶아낼 거예요. 삶아낼까요? 네, 끓는 물에다가 그냥 삶지 말고 소주를 살짝 넣은 다음에 비린내도 이제 제거할 겸 해가지고 한번 살짝 데쳐내면 돼요. 조심하시고 셰프님. 네. 그러고 나서 그리고 이거 자체를 먹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오래 끓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짝 한 번만 부글부글 끓으면 바로 찬물에 헹궈주시면 됩니다. 이제 닭이 준비가 됐고 이제 그럼 다음으로 양념장. 다대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다대기를 만들 땐 간이 되는 거 먼저 누셔가지고 계산을 좀 하시면 돼요.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고춧가루 뿌릴 시간을 좀 두고요. 그 다음에 소금하고 후추는 맨 나중에 간을 봐가면서 그리고 향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맨 나중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다대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념장이 이제 됐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시래기를 어떤 식으로 삶고 불리느냐잖아요. 시래기. 네, 그렇죠. 중요하죠. 요거는 이제 집에서 이제 말린 건데 말린 시래기를 물에서 5시간 정도? 응, 5시간 정도 자연스럽게 말린 거니까 불릴 때도 마찬가지로 막 급하게 넣고 막 불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불리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간혹 그렇잖아요. 이제 시래기를 삶을 때 뭐를 넣고 삶죠? 저도 그러는데 어머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은 셰프님 시래기를 삶을 때 시래기 안에 소다 같은 거 안 넣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소다를 넣고 삶게 되면 다 물러져요. 물러진다? 이게 다 이렇게 풀어지고 다 죽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소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넣고 삶기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여기 이제 보시면 무슨 물이죠? 이게 물이 뽀얘 보이는데? 뽀얀 물이요. 네, 뽀얀 물. 쌀뜨물? 그렇죠, 쌀뜨물. 역시 쌀뜨물 물에다가 요거를 넣고 땡땡이를 살짝만 넣고 그러고 나서 시래기를 한 30분 정도 삶으시면 돼요. 30분 정도? 네, 30분 정도. 자, 요것도 한 5-6시간 불리고 그다음에 끓는 물에 시래기를 쌀뜨물에다가 살짝 30분. 소주를 넣고 30분만 딱 삶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물이 육수가 육수가 남달라요 또. 다시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끓는 물에다 하다 보면은 이 다시마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끈적한 그런 성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쓴맛이 나게 돼요. 끓이지 말고 그냥 요것도 한 6시간 정도 찬물에 그냥 탁 던져놓으면 돼요.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그때그때 필요할 만큼 찌개라든지 그럴 때 끓일 때 조금씩 넣어서 끓이시면 됩니다. 닭 한 마리에 1.3L 잊지 마세요. 닭 한 마리에 육수 1.3L 잊지 마세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요 이제 시래기를 지금 이제 삶아졌어요. 삶아졌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얘네들도 또 다시 찬물에다가 한번 찬물에? 네, 찬물에다 한번 씻어주세요. 시래기가 이제 이거 말리면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묵은내 그런 게 좀 나잖아요. 분내 같은 거. 분내 같은 게 좀 나니까 그런 걸 좀 씻어내야 돼요. 네. 그래서 찬물에다 한번 조금 더 깨끗한 물에다 한번 담궜다가 빼내고 그리고 이제 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맨 걸 넣는 것보단 밑간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거는 바로 이거는 이제 된장입니다. 밑간을 하는데 된장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매실청하고 그다음에 참기름 살짝 넣고 해서 이렇게 밑간을 조물조물조물 해놓을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물조물해서 간이 됐으면 여기다가 그냥 턱 시래기 먼저 넣는 거예요? 턱 넣게요. 턱. 닭을 삶아진 닭을. 우리 셰프님 아주 시원시원하세요. 시원시원하세요. 뭐 요리는 뭐 저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이제 감자를 넣고 감자를 그렇게 썰지 않고 크게. 네. 맛있겠는데요? 감자는 그죠? 아무래도 좀 커야 먹는 좀 맛이 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죠? 뭐 감자가 잘게 썰면은 금방 또 익어버리니까. 그렇죠. 굵직하게 썰어주시고. 굵직하게 썰어주시면 돼요. 살짝 넣고. 아이고, 벌써부터 막 입맛이 그냥 군침이 도는데요? 벌써부터 그죠? 네, 벌써부터. 이게 그냥 한국식 시래기 닭볶음탕. 아이고. 네. 예부터 겨울철 요리에 자주 쓰이는 재료인 시래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흔해서 천대시 봤던 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그 효능이 알려지면서 인기 급부상한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비타민이 풍부해서 간암에 좋고 칼슘이 많아서 뼈 튼튼, 이 튼튼, 효과 만점이라고 합니다. 시래기는 사도 되지만 직접 말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파트에서 잘 말리는 방법은 무청을 옷걸이에 널어주시면 돼요. 그늘진 베란다에서 40일 정도 통풍이 잘 되게 말려주면 끝입니다. 참 쉽죠? 잘 말린 시래기는 공기가 통하지 않는 비닐팩에 넣고 냉동실 보관하셨다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꺼내 쓰시면 됩니다. 지금 시래기 닭볶음탕이 지금 국물이 많이 졸았어요. 아깝다. 정말 많이 줄었는데요? 네. 이 정도쯤에 간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시래기가 어떻게 잘 삶아졌나? 요 닭하고 어떤 하모니를 주나? 역시 이런 것들은 그냥 밑간을 해서 넣어야 간이 여기 자체적으로 간은 반이 배이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식감 자체도 지금 상당히 약간 좀 쫀득하지 질기다는 표현이 아니라 약간 쫀득하면서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죠. 전 이런 느낌이 좋아요. 네, 아주 잘 삶아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마무리로 요 준비된 야채, 파하고 고추를 넣고 청양고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파. 오, 색감이 그냥 아주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네, 색감이 그냥 요거 하나로서 그냥 아주 확 살죠. 네, 아주 이렇게 향긋한 시래기 닭볶음탕이 만들어졌어요. 네. 시래기 냄새 한번 맡아보실래요? 너무 향긋하죠? 아주 맛있게 짜잔할 정도로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홈파티 두 번째 메뉴 매운 꼬막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운 꼬막찜이요? 네, 매운 꼬막찜. 혹시 꼬막 요리 좋아해요? 꼬막? 좋아하죠. 완전 겨울철 제 간식인데요. 앉은 자리에서 양푼 하나는 까먹을 거요? 어린 하시겠어요? 뭐 그런 먹는 거를 제가 물어본 게 잘못이죠? 네. 네. 이처럼 서민들에게 사랑받는 꼬막 음식인데요. 오늘은 홈파티만큼 꼬막을 가지고 좀 더 색다르게 한번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꼬막은 이렇게 꼬막이 준비가 됐으면은 꼬막을 해감을 먼저 해야 돼요. 해감. 해감? 네. 일단 1리터의 물에 1리터의 물에 그리고 35g 정도의 35g? 소금 이렇게 넣고 소금을 다 볶아요, 이제? 네. 부어주시면
이거 보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살아있는 살아있죠. 거? 네. 이제 살아있는 꼬막을 골라야 이제 해감도 잘 될 것이고 해서 요 상태로 해서 1시간 정도. 그래서 정도? 해감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꼬막이 이제 해감이 될 동안에 저희가 꼬막 양념 다대기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앞에 양념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고춧가루. 저 한식 요리는 이렇게 다대기 만드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양념장 만드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네. 그리고 양념장을 만들어 놨으면 이제 고춧가루로 거의 이제 고춧가루로 양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불을 만한 시간도 좀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동안에 살짝 다대기도 좀 불려 놓으시고요. 네, 지금 이렇게 1시간 정도 해감이 된 그런 꼬막인데요. 네. 요거를 그럼 어떻게 씻어서? 그죠? 네, 이렇게 살살 돌려주세요. 살살 씻어가지고. 살살 돌려서 그러면은 소금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해감이 돼요. 1시간 담가놨으니까 거기서 아마 뻘이나 이런 거 다 뽑아낼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뻘이나 이런 게 보이세요. 지저분한 게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거 세척하고 올게요. 일단 한번 씻어주시고. 네. 자, 제가 지금 새꼬막에 대해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12월 초부터 산란기 직전인 초봄까지 달이 제일 통통하고 맛있는 새꼬막인데요. 피로회복, 숙취해소에 좋다고 알려진 안전한 겨울철 보양식이죠. 꼬막을 사실 때 유용한 팁을 드리자면 우선 꼬막의 껍질을 봤을 때 윤기가 나며 꼬막의 물결 무늬가 선명한 것이 좋습니다. 살짝 흔들었을 때 입을 꾹 다물거나 움직이는 것이 싱싱하죠. 꼬막을 보관할 때는 꼬막에 살만 발라내어 냉동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냉동 보관한다 하더라도 15일 정도만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씻은 거죠? 네, 씻은 건데 이게 원래는 4-5개 정도를 빨래 빨듯이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빨래 빨듯이? 네,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맑은 물이 이렇게, 나올 네,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씻어주면 되고. 네, 씻어주고. 그리고 지금 꼬막 같은 경우는 3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참꼬막, 새꼬막, 피꼬막이 있는데 그 분류하는 기준은 요 골페인 수에 따라 가지고 참꼬막 같은 경우는 20개, 새꼬막 같은 경우는 30개, 그다음에 피꼬막 같은 경우는 한 40개의 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한번 세볼까 제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스물둘, 스물넷, 스물일곱,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이야, 서른이면은 새꼬막. 새꼬막이죠. 야, 신기하네. 네. 그럼 이제 꼬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삶는 부분인데 요 삶을 때는 물이 아직 안 끓었는데요? 삶을 때는 끓는 물이 아니라 한 8, 90도에 되는 온도에 꼬막을 넣고 꼬막을 넣고 한쪽 방향으로 천천히 저어주시면 돼요. 천천히 한쪽 방향으로 저어주고 한 2분 정도. 2분 정도? 네, 2분 정도 이렇게 익혀주시면 됩니다. 끓여서 익히는 게 아니라 이 끓기 전에 물에서 2분 정도 돌려가면서 익혀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우리가 꼬막을 껍질을 따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돌려주다 보면 살이 한쪽 껍질에 붙어요. 그래서 이게 딸 때 쉽게 분리가 되는 거죠. 쉽게 분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입이 벌리면 맛있는 국물이 다 빠져나오잖아요. 입을 벌리기 전에 이렇게 살짝 부드럽게 삶아주면 됩니다. 지금 벌써 지금 입을 벌리기 시작하잖아요. 네. 여기서 한 2개 정도 입이 벌리는 게 보이면 불을 끄시면 돼요. 그래요? 불을 끄고 중요한 거는 불을 끄고 여기에서 여열로 남은 열로 뚜껑을 덮고 한 5분 정도 5분 정도 익혀주시면 돼요. 그리고 콩나물을 한번 살짝 데치겠습니다. 비린내 제거를 위해서 한번 살짝만. 너무 데쳐버리면은 수분이 다 빠져가지고 질겨지니까 살짝만 데칠게요. 그렇게 살짝? 네, 약간 이렇게 투명하게 투명하게 그죠? 네, 투명하게 됐고 지금 이게 비린내가 지금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날아간다는 거죠. 네. 시간이 다 됐어요. 자, 시간이 다 됐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5분 지나고. 요 안에 이제 보시면 살이
좀 익었잖아요, 그죠? 오, 야. 약간은 이제 맛있겠는데요? 네, 요 새꼬막이랑 피가 이제 익지 않은 생거 같은 경우는 이게 피가 고였는데 요건 지금 아주 통통하게 살이 정말 줄어들지도 부드럽네. 않고 부드럽게 썰어지죠. 아주 요렇게 이쁘게 토실토실하게 아주 잘 삶아졌어요. 오, 야. 정말 먹음직스러운데요. 오, 싱싱하죠, 야. 이거? 네. 이렇게 이제 건져냈고요. 꼬막 같은 경우는 삶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따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요 엉덩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엉덩이. 여기 같이 붙은 엉덩이 부분에 네. 숙절을 놓고 따주시면 이거. 비틀어 주시면 이야. 오. 바로 이렇게 따지겠죠. 야, 신기한데요? 한번 요 살을 한번 씻었어요. 껍질을 따면서 혹시나 이제 들어갈 수 있으면 껍질 한번 씻어내려고 씻어서 준비한 꼬막살하고 그다음에 데친 콩나물, 그다음에 양념장 그리고 부추와 대파, 고추 그리고 마늘, 생강까지 이렇게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에다가 찜이라는 약간의 좀 물이 약간 국물이 좀 자박자박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마 육수. 여기에도 다시마 육수가 사용돼요. 네, 여기에도 다시마 육수 한 컵을. 한 컵.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되겠죠? 종이컵이나 뭐 저희가 흔히 집에서 먹는 그런 컵을 사용하시면 돼요. 네. 한 컵 정도 넣고 그다음에 양념장을 넣어줄 겁니다. 양념장을 하나. 색깔이 아주 이쁘게 잘 우러났죠, 고춧가루가. 그냥 군침이 도네. 군침 좋아 아주 그냥. 어떻게 양념이 좀 끓을 때쯤 재료를 넣으실 건가요? 네, 양념이 끓을 때쯤 되면은 재료를 넣고 살짝 간이 벨 정도까지 열을 가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요거 우리가 준비한 찹쌀가루를 살짝 해서 농도를 맞춰줍니다. 그럼 잠시만요. 보통 중식에서는 전분가루를 사용하는데 네. 저희는 좀 더 감자 전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실크 같은 느낌이 나고 투명하게 이제 요리를 잡아주는데 찹쌀 같은 경우는 약간 풀 같은 죽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약간 좀 더 쌀의 고소한 느낌하고 약간 거칠은 듯 하면서 농도를 잡아주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분보다는 좀 더 고소한 맛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네. 지금 이렇게 물이 지금 양념장을 넣은 물이 다시마 물이 이제 바글바글 끓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우리 준비된 살을 새꼬막을 먼저 넣고 새꼬막 살을 넣고 네. 그리고 콩나물 넣었습니다. 준비된 콩나물을 넣고 그리고 준비된 야채 그냥 야채 과감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과감하게. 네, 과감하게 다 넣어주시면 돼요. 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풀어진 찹쌀가루를 넣고 농도를 잡아주면 오늘 홈파티로 냄새가. 준비한 두 번째 요리가 끝이 납니다. 겨울철 홈파티에 그렇죠. 꼬막찜. 꼬막찜. 자, 이렇게 홈파티 두 번째 요리 매콤한 꼬막찜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 홈파티의 테이블을 멋지게 꾸며주실 우리 이은정 스텔라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은정 선생님. 12월은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이고 해서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홈파티를 컨셉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눈누티 나무와 그다음에 포인세티아로 가정에서 홈파티에서 쓸 수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대용으로 그릇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축하의 의미가 있고 다 같이 이렇게 그곳을 바라보게 하는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서요. 굽이 좀 높은 접시를 또 하나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접시를 함께 사용하면 어떨까 하고. 너무 잘 됐네요. 홈파티 컨셉으로 드레스 좀 준비해봤어요. 화려한 느낌을 좀 주면서도 오늘 행복하고 기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좀 높은 그릇에, 여기는 꼬막이 아주 이 접시하고 만나서 소박하고 서민적인 음식인데 그릇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귀한 재료로 변신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뭔가 오늘은 화려하면서도 네. 친근한 느낌이 들어요. 이 꽃장식은요,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대신해서 식탁 위에 놓을 수 있는 정도의 꽃을 좀 준비한 건데요. 전나무라든지 카네이션은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평화롭고 예, 감사하는 크리스마스를 좀 연출해봤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완전히 잔치집 분위기네, 잔치집. 그렇죠, 잔치집. 네. 뭐 잔치나 파리나 이렇게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잘 먹겠습니다. 야, 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꼭 칠면서 안 먹어도 뭐 닭볶음탕 너무 잘 어울린대요 지금 크리스마스에. 감자가 닭고기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셨어요? 이것도 맛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 시래기가 들어간 닭볶음탕이에요. 네. 저는 이렇게 뭐 흔한 음식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시래기하고 닭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수한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구수한 맛이요. 네. 구수한 맛이 왜 나는지 아세요? 왜요? 된장이 들어가요. 아, 그래서. 네, 시래기를 밑간을 된장으로 살짝씩 버무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맛을 모르는데 이렇게 씹으면 네. 씹을수록 시래기에서 구수한 맛이 된장의 구수한 우러나요. 구수한 맛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장점이 같은 점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같은 점? 네. 숙취해소에 좋고 아, 네. 숙취해소. 또 그리고 술안주로 좋고. 숙취해소가 좋고요. 매년 연말에 파티 하시잖아요. 가족들도 네. 술 한잔 하시면서 이런 거 드시면은 숙취해소도 좋고 네. 또 피로회복. 오늘 새해에 한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위상을 높이고 좀 우뚝 한식이 좀 우뚝 섰으면 좋겠어요. 좀. 스텔라 선생님 어떻게 한마디 좀. 아, 저는 우리나라 음식, 대표 음식이 좀 더 세계적인 세계인들과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들의 이런 도자기를 통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의 차림표 제철 밥상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위해서 올 12월 말 이제 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도 해피하게 2016년을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럼 나가시 우리 그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메리 하고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연의 차림표 제철 밥상 저희들이 외칩니다. 자, 하나, 둘,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연말 연시의 뜻은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 첫 머리를 아울러 이루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첫 머리를 누구와 함께 하실 건가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연말 연시 되시기 바라면서 자연의 차림표 제철 밥상을 새해에도 건강한 밥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꼬막 껍질 입을 벌리고 있는 거. 아쉽다. 진짜 오늘.